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총 공사 금액이 땡땡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 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유해 위험 요인과 이해 감소 방안을 포함한 땡땡을 작성할 걸. 건설공사 설계 단계에 제1호에 따른 땡땡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달을 작성하게 할 것. 건설공사 시공 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땡땡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땡땡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자, 이 문제는 22년도에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기출이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답안을 보시면, 자, 총 공사 금액은 50억. 그리고 나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다는 설계가 들어가겠죠. 자, 설계 안전보건대장. 라는 공사 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자, 다음 표 넘어갈게요. 자, 2번. 다음 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자, 사업주는 아세틀리 용접장치의 땡땡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땡땡에 가장 가까운 땡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틀리 용접장치에 대하여 땡땡을 가스 용기 사이에서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기존 기출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답안을 보시면, 자, 치관이겠죠? 자, 치관. 2번은 분기관. 그리고 아세틀렌 용접 장치에 대하여 발생기라고 되어 있겠죠. 이것도 기존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89조를 보시면 안전기의 설치에 대한 예시문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랑 똑같죠? 사업주는 아세틀 용장치의 치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치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의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계산 문제가 났네요.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의 절단 하중 2000kg일 때 최대 하중은 몇인가? 단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식이지만 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그러면 안전율을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5분의 최대 사용 하중이 얼마죠? 최대 사용 하중 2000kg라고 했죠. 그럼 2000의 X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5분의 2000이 되는 거고요. 답은 400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좀 좋은 거는 지금 킬로그램에 단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 만약에 단위가 없다면 단위 킬로그램을 꼭 써주시는 게 정확한 답안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어지는 조건에만 틀리겠지만은 모든 문제에서는 단위를 빠져먹으면 실컷 문제를 풀어놓고도 결국엔 틀렸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위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위를 안 적으면 틀렸다고 체크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이거는 문제가 4가지를 쓰라고 나왔습니다. 4가지. 근데 이거는 24년도 기출에는 조금 변형돼서 나왔거든요. 자, 답안을 보실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해놨죠. 진하게 표시해놓은 부분. 자, 이 부분은 이번 24년도에 어떻게 나왔냐면 60일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60일. 60일. 그리고 밑에 하얗게 되어 있는 진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안전인증 대상 보고의 30일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실 때 60일과 30일에 대한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를 4가지를 쓰라고 나왔지만은 이게 만약에 60일 내에 하얀 난 부분이 나온다면은 지금 검게 칠해져 있는 붉게 칠해져 있는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이런 식으로 쓰셔야 하는 거고요. 30일이라고 한다면 안전대, 차강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함용, 방음용, 기막에 또는 이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60이라고 물어봤는데 제일 저희가 많이 보는 단어가 있죠. 안전대. 안전대를 틀린 답안으로 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일이니까 30일 기준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2m 떨어진 곳에서 조도가 150럭스일 때 3m 떨어진 곳의 조도 럭스를 구하시오.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기존 기출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식이 150럭스라고 주어졌죠. 150은 2m 떨어진 곳입니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의 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역시나 방정식으로 풀면 강도는 150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겠죠. 그래서 600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반대로 다시 공식에 대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조도는 3m 떨어진 곳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3의 제곱 분의 600. 이거를 푸시면은 66.67이 나옵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소수점이 나왔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이 단위라고 해서 어디까지 표현하시라고 소수점이 나온다면 거기까지 나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하고요. 항상 시험지 맨 앞장에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대로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단위는 빠져먹으시면 안 됩니다. 럭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쓰시오. 많이 보셨던 문제일 겁니다.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전단기, 지게차, 그리고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포장 및 랩핑기로 한정한다. 이 문제가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나왔던 문제라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할 게, 제가 이 부분도 앞전에 제가 강의를 찍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금속 절단기, 지게차 제외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제외를 해야겠죠. 제외하고 4가지를 쓰라고 하면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포장기계, 그리고 가로 열고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써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가지를 잘 외워두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의 작업 계획서 내용을 4가지 쓰라고 했죠. 자, 이거는 암기법 있죠. 타지 설작 아니면 타설작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법. 자, 답안을 보시면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타워 크레인의 지지 방법,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암기법이 타설작일 수도 있지만은 타지설작 할 수 있어요. 왜? 타워 크레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좀 더 외우기 편하게 타지설작이라는 암기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외워두시고, 그리고 타워 크레인 문제가 다른 것도 있죠. 다른 암기법, 붕신이설이라는 암기법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도 교재 보시면 타워 크레인 문제에 대해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근로자가 2,000명의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명, 재해 지수가 10명일 경우 사망 만인율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사망 만인율 공식,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그러면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근로자 2,000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라고 해야 되겠죠. 사망자 수 2, 그리고 10의 4승, 이거를 계산하면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 만인율은 지금 보시다시피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단위 쓰시면 틀렸다고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단위 없이 쓰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5가지를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보통은 4가지를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5가지 쓰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제일 쉬운 암기법은 견심발발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견심발발. 앞글자 암기법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는 희한하게 다 써집니다. 앞글자를 알고 있으면 뭐라도 뭔가 그게 맞춰놓다 보면은 이게 뭔가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글자 암기법은 꼭 필요한 암기법입니다. 자,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리고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이거는 문장 중에서 제일 짧은 걸 만들어 놓은
암기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거는 조금 길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짧은 걸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는 짧은 거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정리해놓은 그 교재에 보시는 내용들을 정리한 대로 외우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근로자가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을 가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 5가지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법이 유명한 암기법이 있죠. 충충충 가해는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충충충 가해는. 자, 충충충 가해는 암기법은 가해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어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것도 조금 상식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발전소 및 개폐에는 구획되어 있는 장소이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하면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 금지 장소를 해야 하는 거고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을 해서 방호를 강화할 것. 위험하다는 거는 인지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5번 전주 위 철탑이 격리되어 있는 장소. 이거는 일반인이 올라갈 수 없는 장소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그래서 4번과 5번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차량기 하역 운반 기계 등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을 보시면 이것도 욕설 같은 암기법이죠. 십발가지입니다. 암기법. 십발가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앞글자 암기법이 막상 시험장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 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 3번.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말이겠죠. 자, 4번.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게 왜 그러냐면 차량 하역 운반 기계는 차가 되게 큽니다. 큰 트럭인데 이런 것 여러분들 그 차가 새로운 차가 출고될 때 거기에 차가 싣고 내리고 하죠. 그 기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 보면 그 큰 차를 아무나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다고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보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겠죠. 이것도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더 외우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당연한 상식이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외우시기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스와인 인간의 오류를 자기적 오류,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할 때 2개의 오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커미션, 오미션이 나왔네요. 자, 커미션, 자기적 오류죠.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이고, 자, 부자기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의로 해서 부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일 때는 불확실한 수행을 하는 거고 부자기적 오류는 필요한 직무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때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이 부분 어찌 보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가로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저자가 집필되어 있는 책에는 이 부분을 더 많이 써놨습니다. 왜? 문제가 이거 말고도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기존 기출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을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자, 1번. 투사죠. 1번은 투사. 2번. 동일하죠. 동일하.
그리고 3번은 모방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인간관계 메커니즘이 투사, 동일화, 모방 말고도 다른 부분도 꼭 다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보기는 화학 설비 및 시설 설치 시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이다. 가로에 적합한 숫자를 쓰시오. 단위 공정 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는 땡땡 미터 이상 간격.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용물 사이는 반경 땡땡 미터 이상 간격.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 외면에서 땡땡 미터 이상 간격.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땡땡 미터 이상 이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단답이기 때문에. 답안 보시면 10m가 되는 거고, 플레어스택은 20m. 위험 저장물 탱크도 역시나 20m. 사무실, 연구실로부터 외면은 이것도 역시 20m가 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기사 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건서에 포함되어야 한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유명 암기법 있죠. 공공암비죠. 공공암비. 자, 공공암비입니다.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죠. 자, 이거는 지금 해설이 지금 나와 있죠. 필요한 그림이죠. 자, 바로 쓰시면 됩니다. 제 30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1번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습기 분진 등 사용 장소의 주의환경,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전습전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사다르식 통로의 구조 5가지를 적으시오. 이거는 앞전에도 나왔던 문제네요. 자, 견심발발이라는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견심발발. 폭까지도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제24조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역시나 6, 7, 8번도 외워놓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외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짧은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밑에 6, 7, 8번 내용도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보건 관리 규정 포함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필수 암기 법령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네요. 안한작사라는 암기법이죠. 안한작사. 자, 보시면 안한작사가 안작사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안한작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한작사 말고도 다른 부분에 필수 암기법 8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암기해 놓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에는 출제가 되었지만 산업안전 기사에는 한 번도 안 나온 필수 암기법령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8번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실수에서 발생되는 잠재적 사고 결과를 정량적, 기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쓰시오. 정량적, 기납적 나오면 바로 나와야죠. ETA죠, ETA. 사건수 분석입니다. 역시 ETA 쓰셔도 되고 사건수 분석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표는 하재의 구분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건 암기법이 있죠. A, 1, 100. B는 뭐다? 유황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유류화재, 황색. 그리고 C는 전청이라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전기화재, 청. 100, 유황, 전청. 금속화재, 금무라고 외우거든요. 우색.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100, 유황, 전청, 금무.
유류화재, 전기화재, 황색, 무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이겠죠. 100, 유황, 전청, 금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용어를 정의하시오.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가 나왔네요. 자, 페일세이프는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하는 거고요. 풀프루프, 인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2중, 3중 통제를 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일이 나오면 기계를 생각하시고 풀이 나오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8번.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비계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정말 제일 많이 나온 체답인출입니다. 손발연기해라는 암기법이죠. 손발연기해. 자, 손잡이 탈락 여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 풀림 상태, 그리고 마지막 6번은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지금까지 보통 4가지를 물어봤는데 5가지 혹은 6가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많이 나왔던 체답인출입니다. 지금까지 14년 직기출 돌려봤을 때 손발 연기 암기법으로 나오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손발 연기해 로까지도 외워놓으시면 마지막 6번 로프 부분은 안 외우시면 되게 많아요. 이 로프까지 외워놓으시면은 만약 6가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면 마지막 6번까지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특수형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내용 5가지를 쓰시오. 자, 필수 암기 법령 8문제 중에 한 문제죠. 산산직 정작이라는 암기법이죠. 산산산직 정작. 산산산직 정작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저희 교재에도 집필되어 있고 역시나 필답형 오디오북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디오북도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체의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이렇게 6가지 정도 외워놓으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이것도 비슷한 문제끼리 신기반기 교재는 집필되어 있다 보니 이런 비슷한 문제 암기법도 구분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장소 3가지. 작작가라고 하는 암기법이죠. 작작가. 자, 작작가입니다. 작업 반경 11m 이내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서 열 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자,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요. 배치한 장소인데 이 11m라는 게 현장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눈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해보면 11m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11m가 굉장히 짧습니다. 현장에서 11m는 이게 벌써 11m야 하는 정도로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m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해 두셔야 하는 거고요. 11m 이내, 11m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 부분이 잘 안 헤어지거든요. 이거는 계속 써보셔야 돼요.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서 열 전도나 열 복사에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자주 손으로 써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외우시기 편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나눔 CBT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자로 타이핑을 쳐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암기하기도 쉽고요. 손이 좀 아프시면 타이핑을 자주 쓰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에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압력용기, 파쇄기, 산업용 요금. 이것도 자율안전이랑 좀 구별이 되거든요. 역시나 이것도 암기법 있죠. 프전 크리아 롤곤 사본이라는 암기법이 있는데 이것도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그리고 자율안전은 자연산 파커니가 공식 혼인신고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그게 분명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암기법을 잘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암기법 하면 바로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부정 크리아 롤곤 사본에 바로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S 크레인 압력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자율안전 확인에 자연산 파커니가 공식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산 파컨 공식 혼인 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이 결국에는 시험장 가면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부두, 암벽, 하역, 자역, 작업 시 사업주의 조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역시나 이것도 앞글자 암기법. 작부육이겠죠. 작부육. 자, 큰 글자를 보시면 작부육.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 유지할 당연하겠죠.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거, 폭 90cm로 가야겠죠, 통로의 폭을. 자, 육상에서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가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울타리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는 게 다리 또는 선거, 관문 또는 보도 이 부분이 조금 머릿속에서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선거, 관문, 넘는 보도, 선관보, 성갑보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지 않도록 잘 외워두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역시나 여러분들 똑같이 시험을 쳐봤기 때문에 선거, 관문, 넘는 보도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렸습니다. 막상 암기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써보고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암기법을 해보시면 결국에 다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계산 문제네요. 어떤 기계를 1시간 동안 가동하였을 때 고장 확률이 0.0041 경우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평균 고장 간격, 2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기계의 신뢰도 단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타낼 것. 자, 3번 10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 단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나타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해설을 보시면 문제에서 알려준 고장 발생 확률은 고장률 람다겠죠. 람다를 의미합니다. 이 표시는 람다. 사람인이라는 숫자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람다입니다. 자, 고장률은 시간당 고장 건수를 의미하기에 자세히 말하면 1시간당 몇 건의 고장이 일어난지를 숫자시킨 공식입니다. 그 2번 물음에서는 1시간이 아닌 10시간의 기준을 물어보았으므로 0.04를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고장률을 이용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문제 보시면, 자, 해설에 들어갈게요. 평균 고장 간격. MTBF 고장률 람다분의 1이죠. 람다가 나와 있죠. 고장률 0.004분의 1을 가시면 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250시간은 풀이에 가는 시간 쓴 거지. 250만 쓰시면 되고요. 자, 신뢰도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확률입니다. 자,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죠. 익스포넨셜 함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t가 되는 겁니다. 익스포넨셜 함수에 마이너스 0.004 람다가 들어갔죠. 그리고 곱하기 t가 뭐랬죠? 10시간이라 했기 때문에 10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넷째짜리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0.9608이 나오고요. 그 10시간 동안 가동하였을 때 고장이 발생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고장이 발생될 확률은 1-입니다. 1-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신뢰도로 써주는 겁니다. 1 마이너스 0.9608이 되기 때문에 넷째짜리까지 표현했을 때 0.0392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과정과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나 고장 발생 확률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자주 나왔던 문제이다 보니까 교재에 보시면 계산 문제집을 따로 모아놨죠. 계산 문제집만 따로 푸셔서 보시면 이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명상 다음 그림에서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명칭. 자, 1번
화기금지, 2번 폭발성 물질 경고, 3번 부식성 물질 경고, 4번 고압 전기 경고인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안전보건 표지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릴 수 있는 안전보건 표지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폭발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를 설마 그리라고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리라고 나오면 미대 출신인 분들 말고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전보건 표지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교재에 집필되어 있고, 그리고 카페에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를 쉽게 외울 수 있는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공지사항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3, 4번 써보시면 안전보건 표지는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니까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에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죠. 자, 이것도 암기법 외매제가 됩니다. 외매제. 그리고 이 말고 5번 문제가 2문제 더 있죠. 그 문제는 교재를 보시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교류아크 영조께서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답 보시면 선축은이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선축은. 자, 읽어볼게요.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3번.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06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 잘 봐두시면 고득점이 잘 나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만 쓰시오. 실제로는 4가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8가지 해놓은 이유는 해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를 다 써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좀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60일입니다, 60일. 그리고 밑에 4가지는 30일입니다. 인증을 60일 내로 받아야 하고 30일 내로 받아야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4년 1회차에 60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놓으실 때 60일과 30일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뭐 30일 기준에서 안전 있는 대상 보호구를 찾으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 4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유명한 기법 있죠. 감정정행입니다. 외우기 쉽죠? 감지 기능, 정보 보관 기능, 정보 처리 및 의사 결정 기능, 그 다음에 행동 기능입니다. 감정정행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감정정행. 좀 더 재미나게 외우면 감정이 정주행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감정정행. 감정이 정주행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FT도에서 기본사상 1357의 발생 확률이 20%이며, 그럼 바로 써보죠. 20, 20, 20. 자, 246은 10%다. 그럼 10이죠. 써놓고 들어가는 거죠.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어차피 조금 쉽죠. 직렬이고, 직렬, 병렬, 병렬 바로 보입니다. A1을 구하려면 직렬이니까 이거 A2, A3, A4를 구해야겠죠. 자, 식을 보시면, 자, A1은 A2 곱하기 A3 곱하기 A4입니다. 그러면 A2를 구해볼게요.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 그러니까 식이 0.2 곱하기 0.1이 되는 거고. 자, 병렬이네요, A3. 그럼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 빼기 3 곱하기 1 빼기 4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그럼 이걸 풀면은 0. 이게 지금 20% 10% 됐잖아요. 100분율로 하기 때문에 20과 10을 100분율로 할 때 뒤로 100이니까 2번 가면 되죠. 꽁감이 2개. 그럼 들어갔을 때 0.2가 되는 거고. 10도 거꾸로 2번 갔을 때 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더 편해요. 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작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가로 닫고
자, 0.2 곱하기 0.1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0.1 가로 닫고, 그럼 이건 직렬이네요. 5, 6, 7, 20, 10, 10이잖아요. 그럼 0.2 곱하기 0.1 곱하기 0.2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 식을 풀어보시면 0.0000224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라고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0.0000224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자리 0.00224%가 되는 거죠. 식을 세워보고 식만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큰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더 FT도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신기반기 유튜브, 나눔 CBT 유튜브에 보시면은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기 때부터 다 잘 보셨던 분들도 필기 때 이 영상 보고 도움 많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계산 문제 특강 영상. 저희 여자 선생님, 신혜성 강사님께서 하시는 수학 문제 특강, 계산 문제 특강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지주 부재의 하단에는 땡땡을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지주 부재와 수평 명가의 기울기는 땡땡도 이하로 하고 지주 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땡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땡땡 cm 이상으로 할 것.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자, 가 미끄럼 방지 장치가 되는 거고요. 지주 부재와 수평 명가의 기울기는 75도입니다. 75도. 75도. 그리고 말비계의 높이는 2m죠. 2m를 초과할 경우 작업 발판의 폭을 40cm입니다. 이 작업 발판 40cm의 폭은 대한민국 사람들 발 평균이 40cm라도 약 260에서 270 사이를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작업 발판의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조금 풀기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봤던 문제이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풀기 쉬웠던 문제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기계 설비의 방어 원리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기존 기출이 있다 보니까 풀어야겠죠. 위험 제거, 차단, 덮어씌움, 위험의 적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 제거, 차단, 덮어씌움, 위험의 적용. 자, 8번. 다음 보기는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 설비의 발판 및 안전밸브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그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땡땡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땡땡 또는 땡땡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263조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안전밸브는 직렬로 설치해,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263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단답형이다 보니까 잘 봐놓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추락 방호망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안전 방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땡땡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 짧은 변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땡땡 미터 이상으로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 보시면 추락의 방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조의 내용입니다. 10m죠, 10m.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민 길이는 3m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추락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3m가 되는 거고요. 낙하라는 말이 나오면 2m가 됩니다. 뭐냐면 추락 방망은 3m가 내민 길이가 되고 낙하물 방지망은 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이 추삼낙이라는 암기법입니다. 추락은 3m, 낙하는 2m.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이 문제 안 헷갈립니다. 이게 막상 시험 문제 가면 추락이 3m였는지 낙하가 3m였는지 헷갈리고 있거든요.
추삼나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장의 재해로 인해 사망 2명, 1급 장애 1명, 2급 장애 1명, 9급 장애 1명, 10급 장애 4명이 발생한다.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총 근로손실일수. 이 표를 외워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사망 2명이죠. 그럼 7,500 곱하기 2, 1급 1명, 여기서 7,500, 2급 1명, 7,500. 왜? 사망 1, 2, 3급은 7,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건 4개네요. 2명, 3명, 4명이 되는 거죠. 그럼 뭐 간단하게도 푼다고 하면 7,5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더하기 9급 장애 1명이 나왔죠. 9급은 1,000일입니다. 그럼 여기 1,000일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한 명이 냈으니까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1,00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자, 10급 장애 4명 있죠. 자, 10급 600일이죠. 그러면 가로 열고 600 곱하기 4. 자, 이거를 계산기로 푸시면 33,40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손실일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뭐 일자라고 써질 수 있어요. 답안 쓸 때. 뭐 안 적혀 있으면 33,400일 쓰시면 되는 거고, 안 적혀 서 숫자만 쓰신다도 뭐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변형되어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표의 신체 장애 등급 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4가지. 많이 나왔던 문제죠. 안작사네요. 안작사. 자, 교재 보시면 필수 암기 법령 8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암기 법령 8가지. 그 8가지를 다 외워놓으시면 이런 문제는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안작사로 들어가거든요. 안작사가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될 필수 암기 법령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정전기 발생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방지를 하여야 하는 설비의 정전기 발생 제거 조치 사항이다. 가로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땡땡을 하거나 땡땡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땡땡을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답형 문제가 나왔네요. 자,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내용입니다. 접지겠죠.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보존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입니다.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기가 잘 통해야 한단 말입니다.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폭발 방지를 하긴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도전성 재료와 접지를 쓰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정기 교육 내용 5가지. 이건 아주 제일 유명한 암기법이죠. 산산산직직입니다. 산산산직직.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위험성 평가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추가적으로 외운다고 하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외워놓으시면 산산산직직위가 되겠죠. 산산산직직위. 요즘에는 위험성 평가가 계속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이건 아주 간단하죠. 위험성 평가만 알고 있고 땡땡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쓰시면 되고, 총 11가지가 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5가지 내용 중에서 11가지거든요. 11가지 내용도 책에 보시면은, 교재에 보시면은 11가지를 다 표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외우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4가지 있어요. 역시나 아까 안한작사랑 마찬가지로 필수 암기 법령으로 맞춰놨던 겁니다. 안위작건이라고 해줍니다. 안위작건.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임이 있는 거고 밑에 담당이 있는 거거든요. 선임을 쉽게 생각하면 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담당은 보조안전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자 및 조언 지도, 보좌를 하고 조언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현직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자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좀 큰 공사 현장에 가시면 안전관리자 한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법규상에서는 뭐 500명 이상이 건설업 기준으로 뭐 800억 이상일 때 2명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되면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2명에서 3명씩 붙어 있습니다. 왜? 혼자 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내용 말고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게 이슈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의 소요에 대해서 회사 모든 뭐 우리 국가라든지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팁입니다.